혹시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받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 아주 익숙한 제도일 텐데요. 매달 지급되는 이 기초연금이 지금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는지 오늘 그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왜 이 제도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시급한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점과 단점은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개혁의 핵심 쟁점 3가지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기초연금. 물론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안전망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요,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국가적인 대개편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아니, 거의 800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그쵸.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아주 명확한 숫자들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는 바로 20.3%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내년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의 제도로는 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39.8%. 66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우리는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 이 빈곤 문제는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왜 노인 빈곤은 여전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럼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초연금 제도가 과연 어떤 모습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도가 처음 어떻게 설계됐는지부터 살펴보죠. 현행 제도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요, 소득이랑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체 노인 중에서 하위 70%에 속하면 지급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소득 하위 7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 닿으실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받게 됩니다. 수급자가 무려 779만 명에 달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70%선 안에만 들어오면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균등지급 원칙. 바로 이 원칙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됐을까요?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3가지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첫 번째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더니 이제는 전체 국민의 딱 중간 소득,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제는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허점이 좀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월소득이 무려 468만 원인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는 선별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지금 제도를 이대로 유지할 경우 2070년까지 쌓이게 될 비용이 자그마치 1,90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예산이 많이 든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미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가지 다른 길,
그러니까 개혁 시나리오를 각각의 장단점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선택지들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죠. 첫 번째, 현행 유지.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가장 쉽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지만 앞에서 봤듯이 돈은 계속 많이 들고 정작 빈곤 문제 해결에는 비효율적이죠. 두 번째, 점진적 조정. 지급 대상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변화의 충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안정적이긴 한데 그만큼 개혁 효과도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마지막은 선별 집중입니다. 대상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만 확 좁혀서 그 분들께 더 많이 지원하자는 겁니다. 빈곤 감소에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기존에 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되면서 생길 정치적, 사회적 반발이 가장 큰 부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뭘까요? 한 정책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급격한 수술 대신 4단계에 걸친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까 말한 월 468만 원 소득자도 연금을 받는 그런 허점을 막기 위해서 소득 계산 방식부터 더 정교하게 다듬자는 거고요. 둘째, 지급 기준이 막 올라가지 않도록 국민 중위소득에 연동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변화인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다르게, 즉 차등 지급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국민연금 같은 다른 노후 정책과 함께 큰 그림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개혁 논의의 핵심은요, 단순히 돈을 아끼고 혜택을 줄이자는 복지 축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지원의 재배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모두에게 얕고 넓게 나누어주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깊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할까요? 기초연금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